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첫 번째 페이지. 어느덧 잡지사와 세 번째 10월을 맞이하게 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잡지사 3년 차이시군요. 네. 뭐 조선왕조실록이 500년 넘게 이어졌으니까 갑자기 거기다가 뭐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500년. 초기에 이제 3년이었으니까 이제 아직도 저 처음에 이제 박광일 선생님 섭외하려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정말 내켜하지 않으시던 그 떨떠름한 표정을 잊지 못하는데요. 예, 그래도 이렇게. 근데 지금은 진짜로 제가 잡지사 덕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방에 그런가요? 네.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가거나 또 서울에서 이제 궁궐 같은 거 행사하다 보면은 네. 그냥 그 제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즐겨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잡지사에서 만나서 더 반갑다. 그때 그 갓 쓰고 계시던 분? 맞습니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역사 얘기는 성김 선생님보다는 박광일 선생님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적인 견해를 통해서 저를 좀 이렇게 좀 으쓱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힘이 좀 왜 하필 나는 편입니다. 성김 선생님이야? 예. 아니 뭐 다른 분은 또 역사 얘기를 잘 안 그렇죠, 하시니까요. 그렇죠. 예. 네네. 역사는 박광일이다. 네. 자, 이렇게 잡지사 시작부터 어쨌든 같이 고생을 해주셔서 이제 잡지사도 또 박광일 선생님도 그 달콤함을 맛볼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왕도 엄청난 고생 끝에 낙을 맛본 왕생역전의 주인공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몰랐던 고구려 왕 2탄. 오늘은 고구려 11대 왕 동천왕 그리고 15대 왕 미천왕을 만나볼 텐데, 사실 역경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는 그 서사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서사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열광하고 그 서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재밌다 정도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인사이트,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네. 적절하지 않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이제 돼지 나오는데 그 그래요? 돼지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오히려 그때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했을까 네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역경을 이겨냈다라는 얘기는 당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또 그렇죠. 후대에서도 예. 그와 비슷한 평가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들이 그런 어떤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결과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신라 백제와는 다른 고구려 왕가만의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뭔가 특별함 같은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게 보통 국사 교과서에서 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민족의 방파제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 동네 경주에서 신라가 막 박씨석씨 김씨 막 돌아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면 네. 또 백제는 나름대로 이제 마한 세력 안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넓히고자 했던, 물론 이제 거기도 뭐 낭랑대방 같은 어떤 중국 세력과 좀 굉장히 부침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고구려가 만난 적들하고는 사이즈가 다르죠. 외세가 그렇죠. 남아있죠. 북방민족의 뭐 흉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돌궐, 그 다음에 나중에 돌궐은 상당 부분 또 고구려로 흡수가 되기도 하지만요. 네. 그리고 중국 대륙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강한 나라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고구려가 생존했던 방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그들이 판단을 해야 됐다는 점. 네. 근데 그 판단의 중심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각들은 신라의 또는 초기의 어떤 백제의 왕들하고 좀 달랐을 거다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진 고구려 왕 중에서 오늘은 동천왕, 미천왕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동천왕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동천왕은 아예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역경이고 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동천왕이 이제 아버지가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산상왕, 고국천왕의 동생. 네, 우씨 왕후가 찾아가서 연우 씨 당신 왕 할래요?라고 해서 왕 시켜주고 왕이 올라갔던 그렇죠. 분이 시동생과 결혼했죠. 네, 예. 그랬던 분이 이제 산상왕인데요. 네네. 이 산상왕과 우씨 부인 사이에 네. 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형제 상속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부족에서 누군가를 또 대표자로 뽑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고국천왕 이후로 좀 같은 계통 안에서 이제 혈연적인 왕들이 이어나갈 즈음이 됐는데 왕자 태자가 없는 그런 또 뜻밖의 난관에 뭐 후궁을 드리면 안 되나요? 네. 우시왕. 아, 그죠. 우시왕 보통 사람 아니지. 그렇죠. 못 보겠다 그 꼴은. 예. 왕님 내가 당신 왕 누가 만들어줬어? 나. 근데 나 빼고 이 연기 뭐야? 근데 그래서 빼고 또 후궁을 맞이한다고 간 크셔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거니까 예, 예. 사실은 이제 산성왕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후궁을 어떻게 둘 수가 없는 아, 상황이었죠. 그러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떡하죠? 이제 뜻밖의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어떤 기회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제사에 쓸 제물로 기르던 돼지가 도망을 갔어요. 아, 돼지가 예, 도망을 갔다. 고구려 초기 역사에서 돼지의 도망은 굉장히 길한 사건입니다. 아, 좋은 징조다. 예, 왜냐하면 유리왕 때 돼지가 도망가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천도를 했거든요. 아, 예. 돼지 도망간 걸 찾으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 우리 도읍지 삼자.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돼지가 그 돼지였는데 아, 예. 이 두 번째 돼지가 그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 막 네. 도망갔는데 네. 관리가 돼지를 찾았는데 이 돼지가 생각보다 셌나 봐요.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동네 젊은 처자가 나오더니 돼지를 탁 잡아갖고 네. 이 돼지가 그대 돼지요? 이러면서 네. 돼지를 던져줍니다. 힘으로 돼지를 제압했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산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처자가 돼지를 이렇게 순식간에 제압을 해서 호기심. 예. 잡았을까? 그래서 그 동네를 갑니다. 네. 미인이었어요. 아, 그 돼지 잡은 여자가 미인이었군요. 네, 예. 그 미인이었어. 돼지를 잡았는데 미인이었어요. 아, 그뭐 네.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 왕이 반하나요? 설마? 반에서 아, 진짜? 하룻밤을 아, 진에게 일사천리네. 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또 만약에 제가 그 이제 그 거기 동네 돼지 처자입니다. 엄마. 예, 돼지 예. 처자가 돼지 부인. 예.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된다면 네. 저와 제 아들을 임금께서 왕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런 라는 약조까지 약조를 받습니다. 받아요. 오, 현명하다. 네, 이렇게 이제 약조까지 받고 산상왕은 몰래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미모와 힘과 지혜를 다 갖춘 제 그렇습니다. 이상형과도 같은데요. 이게 혹시 우시왕후기에 당연히 귀에 들어가죠.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럼 거기 뭐 사다리나 신하들에 또- 심어놓은 것도 그래. 그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그러니까 어떡해요? 예. 산상왕이 어찌어찌 했고 또 어떤 약조까지 갔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시왕후가 이제 군사를 보내서 네. 없애라. 없애라. 그 여인을. 그 여인을 없애라. 네. 감히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가 딱 도착을 하니까 그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었나 봐요. 우시 왕후한테 그 첩보가 좀 늦게 들어갔나 봐요. 네. 이미 태기가 있어가지고 뱃속에 이제 산성왕의 아이가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랬더니 그 처녀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는 처녀가 아니죠. 네. 그 부인이 얘기를 하기를 내 배에 지금 임금님의 아이가 있는데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는 혹시 임금의 명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이냐 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내가 임금의 자손을 건드렸다가 왕의 자손을 건드렸다가 이거는 어찌 될지 모르는 화를 일이잖아요. 입죠. 예, 더 나가서 예. 지금 요즘에 고구려 왕실에 지금 계속 네. 손이 귀한데 아, 그렇지. 이 문제까지 고민을 하고 그렇겠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결국 이 내용을 우씨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우씨 왕후한테 얘기를 네. 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씨 왕후 역시 네. 여인을 죽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왕의 자식이 예. 있는 데는 죽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 어떤 양해 속에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천왕이 야, 태어납니다. 진짜 못 태어날 뻔한 왕이었네. 태어나서라도 우시왕후가 막 괴롭히고 그러진 않나요? 태어나서 이제 궁궐에서 길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동천왕이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출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주변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씨 왕후한테 굉장히 공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서 우씨 왕후도 처음에는 굉장히 동천왕을 못 살게 핍박을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동천왕의 효성스러움에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엔 동천왕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너그러운 마음을 야. 가지고 대했다고 알려져 있으니 네. 이제 사실은 우씨 왕후도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후사를 자기가 못 만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후사를 못 만들었고 나중에 우씨 왕후는 그거를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도 보면은 내가 고구려의 왕실에 죄를 졌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고국천왕 때도 자식이 없었고요. 네. 사실은 그렇죠. 고국천왕 때 이미 자식이 있었다면은 애초에 그 시동생한테 시동생을 가지도 찾아갈 않았죠. 일이 없었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산상황에 와서도 또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산상왕의 아들이었던 동천왕, 그 당시는 이제 태자였겠지만 이 태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양해를 했고요. 다행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19살,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로 네. 이제 산상왕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동천왕이 뭐 똑똑하고 인성도 좋고 예의 바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교에 굉장히 능했던 왕이라고요. 그렇죠. 당시 이제 외교라고 한다 그러면 고구려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된 거잖아요. 그 복잡했던 왕위 계승 과정 이런 것들이 고국천왕, 산상왕, 그다음에 동천왕으로 넘어오면서 그럭저럭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국가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어떻게 보면은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고구려의 국력이 아직 강하지 않으니까 주변 정세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쫙 펼쳐놓고 네. 봤더니 저 중국 쪽하고 요동 쪽이 결국 고구려의 문제점이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갑자기 셋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위나라라고 하기, 오나라라고 하고 총나라라고 위초고. 하고가 있습니다. 아, 삼국지에 딱 그 그 삼국지의 그 시대예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요동에는 누가 있냐면 공손 씨. 삼국시에 등장. 공손찬 그 맞습니다. 가문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공손 씨가 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가 딱 막혀 있으니까 네. 요동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공손 씨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구려로 볼 때는 이 공손 씨가 없어야 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그렇죠. 확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위촉오가 서로 고구려를 모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연락을 하지?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오나라 사신이 네. 고구려를 지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단 고구려하고 오나라가 손을 잡습니다. 손권의 오나라인가요? 맞습니다. 아, 손권이 손권의 오나라랑 우리 역사랑 고구려랑 이렇게 엮이네. 손을 잡았어요. 예. 그러면은 오나라가 볼 때는 야 고구려라는 나라하고 우리 사이에 위가 있으니까 네. 이거 치면 되겠다라고 네. 했는데 오나라가 무시를 한 겁니다. 아. 고구려가 뭔 도움이 되겠어. 아, 그래요. 저 동북 쪽에 저 신생 조그만 나라가 우리의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구려가 실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동천왕이 다시 외교 노선을 그럼 오나라를 버리고 네. 우리는 그럼 위나라랑 위랑 손을 잡는다. 예. 라고 해서 위나라랑 손을 잡고 아니나 다를까 위로 볼 때도 사실은 요동 지역이 문제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나라가 어느 날 요동 지역으로 대규모 병력을 보낸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그 공손 집안으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공손 씨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그럼 고구려도 돕겠다라고 해서 파병. 여기다가 병력을 파견합니다. 아. 이때 위나라의 장군이 네. 그 유명한 사마의. 사마이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동천왕과 야, 예. 사마이가 뭔가 손을 짜릿하다. 잡고 예, 삼국지 공손 씨를 세계관이랑. 공손 씨를 멸망을 시킨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 동천왕은 기다립니다. 네.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이보게 혹시 위나라에서 연락이 안 왔는가? 예. 그 사마이가 그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은 아닐 텐데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닐 텐데 염치가 없네? 아니 고구려가 도와줬는데 연락이 안 와. 예, 아무런 그러니까 뭔가 뭐 영토 문제라든지 네.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입을 싹 씻었네요. 싹 씻은 겁니다. 아 믿을 수가 없구나. 네네. 오나라도 우리를 무시하고 위나라는 우리의 손을 잡고 전쟁까지 했으면서도 역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하지 않으니 네. 독자 작전을 펼친다. 라고 해서 네. 결국 위나라가 점령하고 있었던 요동 지역의 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구려가 요동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 지금의 단동 지역인 네네. 서한평을 공격합니다. 성공하나요? 처음에는 성공을 하죠. 그래서 네. 위나라에서 감히 고구려가 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보내는데 고구려가 두 번이나 큰 전투에서 이깁니다. 이겨요. 야. 그러니까 네. 이제 동천왕이 위나라 해볼만 하겠네. 해볼만 하네. 야.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아니, 조조랑 한판부터 이거 이제. 그렇죠. 이제 이제 진짜 이제 그 뭐, 조조랑 뭐 예. 사마이 네. 넘어서서 이제 그럼 뭐 조비 뭐 이렇게 뭐 한번 조비. 뭐 이렇게 한번 예. 붙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인데 예. 그래서 이 방심이 결국은 전략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오차를 발생시키고요. 아. 당시 고구려가 한 2만 병력 정도를 동원해서 위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 18,000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병력이 없는 거예요. 참패했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도읍지였던 국내성 그다음에 도읍지의 배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환도성까지 네. 함락당하면서 고구려가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왕은 그 1,000-2,000명의 남은 병력을 가지고 가까스로 지금의 평양으로 이제 그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피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왕을 버리고 네. 그럼 우리끼리 각자 도생하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네. 그때 이제 미루라는 장군이 결사대를 이끌고 우리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퇴로를 일단 막아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왕이 피신을 하는데 미루가 적진에 잡혀서 포위된 상태로 네. 어떻게 보면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을 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유옥구라는 사람이 제가 가서 미루를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루를 구해 오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전세 자체를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동천왕이 정말 희생을 많이 했고 내가 목숨은 건졌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는 없다. 그럴 때 또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제가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왕이 항복한다라는 거짓 문서를 가지고 네. 그리고 적의 장군을 만나겠습니다. 예. 당시 이제 적장은 관구검입니다. 삼국지에도 등장하는 관구검이지만 네네. 그 적장이 보냈던 선봉 부대의 그 장군은 왕기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네. 그 왕기에게 일종의 항복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유유가 네. 가게 되고요. 네. 그 유유가 항복 문서를 받아서 좋아하는 그 왕기를 찔러서 죽이고 아, 페이크였구나. 그리고 자신도 죽습니다. 아. 적진에 들어갔으니까 살아날 방법. 그렇죠. 야, 충신이네. 네. 고구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야, 이 고구려 만만치 않구나. 이 정도면 우리 일단은 여기서는 물러나는 게 맞다. 야. 라고 해서 절체절명의 위나라 침략에서 이 고구려가 살아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미로 유유라고 하는 충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지만 네. 역설적으로 미루나 유유가 네. 내가 이 왕과 함께 고구려를 지킬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그전에도 있었는지 사실은 이 시기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만큼 동천왕의 통치 그다음에 동천왕의 고구려가 굉장히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천왕이 어떤 덕목의 어떤 인품 이런 걸 느껴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실제로 동천왕 때 기사에 굉장히 조금 지금으로 볼 때는 황당한 기사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동천왕이 죽게 되었을 때 네. 서로 따라 죽는 사람이 많아서 나라에서 법으로 그거를 못하게 했다.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왕이 죽으면 순장이 아니라 네네. 이제 순장은 강제로 죽여서 같이 묻는 것을 가리키지만 자의로. 자의로 임금님이 돌아가셨는데 나 그 옆에서 같이 죽을래. 같이 죽어서 묻힐래. 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배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국가 전체로 보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천왕을 따라 죽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까 존경을 많이 받았던 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고구려가 한 번 위기를 극복했으니 이후에 있어서는 이제 전술 전략 면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의 대륙에 있는 나라들하고 네. 대응을 할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금석으로 알려준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동천왕의 삶이었고요. 더 드라마 같은 왕이 있습니다. 미천왕인데요. 미천왕. 미천왕은 뭐 당연히 뭐 한자 뜻은 다르겠지만 일단 이름부터 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느낌 나거든요. 그렇죠. 원래 미천한 분이 아닌데 미천한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미천에서 돌아가셔서 나중에 후대 이름이 미천왕이 됐습니다. 한자는 다 다르죠. 아름다운 천 뭐 이런 거 것이죠. 예. 네. 근데 동천왕이 이제 막판에 국가적인 위기를 크게 겪었다면 미천왕은 개인적인 위기를 겪었던 왕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미천왕이 태어나던 시절에 왕위 계승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네. 당시 이제 고구려 왕이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폭군으로 알려진 봉상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폭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봉상왕은 당시 자신의 유능한 장군이면서 숙부였던 달가를 죽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동생이었던 돌고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폭군처럼 묘사가 되지만 네. 고구려 초기 역사에서 그래. 형제들이 왕위 계승에서. 맞습니다. 형제들이 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서는 아예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 왕의 형제들은 다 죽이는 경우가 수백 년 동안 그래요?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안정적으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형제를 처단하는 게 그렇죠. 왕왕 있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형제로 볼 때는 이건 아닌 밤중에 홍도 깨고 그렇죠, 마른 그렇죠. 하늘의 예, 날벼락이잖아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돌고의 아들 같은 경우 당시 이제 을불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이 을불도 어떻게 보면은 살해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을불은 돌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상- 큰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한 그렇죠. 죽임을 당할 뻔해서 당할 뻔한. 그래서 이제 민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을불이요. 네. 어. 그러니까 을불도 얘도 죽여. 돌고도 죽였으니까 그 아들도 죽여야지. 네. 이렇게 했는데 을불은 이제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불쌍해하면서 네. 밖으로 궁궐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민간으로 숨어 들어가게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봉상왕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그 미천왕을 을불을 찾을 거고요. 을불이 나중에 미천왕이구나. 예, 네네네. 예, 예. 그렇게 이제 찾을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제 궁궐을 빠져나왔고 네. 주변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 네. 그리고 당시 뭐 왕족이라는 표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티 내면 안 되죠. 지금.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티를 낼 수도 없고 네. 티를 내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또 죽임을 당하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신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보통 머슴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주인 집에 이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루하루 먹을 음식을 받아갖고 사는데 네. 그 주인이 이제 여름날이었나 봐요. 저기 연못에 개울에 계속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니까 네. 방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을불 보고 야 너 밤새도록 네. 개구리 못 울게 해. 개구리 어떻게 못 울게 해? 계속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개구리 놀래라고. 밤새도록 그거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개굴 소리가 날 개 하면 바로 던지고 네. 또 저기서 개 하면 또 던지고. 나 이게 왕족인데 왕족인데 개구리 돌 던지고 있어 밤새도록. 내가 왕실에 있을 때 막 네. 무술 연습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랬는데 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이제 당시 그 동해안 이런 데서 이제 그 소금을 구워서 고구려로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팔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머슴 노릇은 절대 못할 것 같아. 네. 라고 하면서 소금 장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소금 예. 장수를 했는데 소금을 어느 집 노파에게 이렇게 조금 팔았어요. 네. 근데 노파가 좀 싸게 해달라 그랬는데 네. 안 해줬나 봐요. 네. 그거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내 장사인데 그렇죠. 이거 이문 남겨야 내가 먹고 사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 노파가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저 소금 장수가 아, 정말 도둑이라고. 더러운 세상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그 노파는 동네뿐이고 예. 근데 을불은 장사꾼이니까 돌아다니잖아요. 불리하죠. 그러면 당연히 불리하니까 그래서 도둑으로 몰려서 또 도망을 당하게 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드라마에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서사예요. 네, 이런 거 이런 역경을 실제로 없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다 겪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몇 네. 가지 더 붙이면은 네. 이제 충분히 너무 힘든 어린 왕의 어떤 자손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웅으로 가는 그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분은 실제로 겪은 분인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네. 드라마가 만들어져야 네, 되죠. 바로 그렇죠. 뭐냐면 이제 봉상왕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네. 이제 을불은 역사 속에서 불쌍한 왕족의 한 명 기억도 안 되겠죠. 기억도 안 남았을 아, 예, 거고 예. 사라졌을 텐데 네. 이 봉상왕이 이제 계속해서 폭정 그래서 신하들을 죽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몰아내자. 아 쿠데타. 봉상왕을 몰아내자. 예.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전 시기와 달라졌던 점이 뭐냐면 이제 우시 왕후는 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동생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자 상속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올 수 없고 네. 그래도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적어도 왕의 손자는 되지 않겠어? 그 아버지가 왕의 아들이고 네. 그렇게 찾아보니까 을불이 있는 거예요. 아 을불까지 왔구나. 그래서 어. 을불을 사람을 수소문 시켜서 찾습니다. 찾아요. 그래서 이쪽에 먼저 을불을 찾고 예. 찾았다는 소문을 듣고 네. 그러면 우리의 정치적인 쿠데타는 네. 명분을 갖췄으니 없애자. 그래서 봉상왕을 죽입니다. 이때 아. 또 유명한 재상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재상이 창졸이라고 하는 아, 그래서 창조. 고구려 역사에서 유명한 재상이 몇 명 안 등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창졸이라는 재상이 또 한 명 등장해서 그가 을불을 모셔와서 그래서 왕으로 철저했다. 을불 먼저 찾아두고 그렇죠. 왕을 처단했군요. 그럼요. 예. 정치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을불이 왕에 올라가서 큰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미천왕이 미천왕이 됩니다. 되었다. 야.
진짜 드라마네. 미천왕 드라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어떤 업적을 남긴 왕이었나요? 미천왕. 사실 이제 미천왕은 그 성장 서사가 워낙 강해서 그 네. 업적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략한 부분들이 있고요. 기록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미천왕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동천왕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미천왕이 갑니다. 결국 왕에 올라가서 볼 때 이 안에 있었던 조그마한 영역 가지고는 이 고구려의 성장은 굉장히 어렵다고 봤고요. 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고구려가 백제보다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낭랑 대방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압록강을 넘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압록강 너머에 있는 단동 지역, 지금의 단동 지역을 당신 서한평이라고 불렀는데 네. 여기를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네, 성공하는군요. 그래서 여기에 오. 차지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 지역으로의 확장을 이 시기에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역시 동천왕과 마찬가지로 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뜻을 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했겠구나라는 예.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천왕 시기에 고구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됐던 것들이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진대법 이후로 어떻게 보면 고구려 경제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뤘던 것들도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고 네.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상 창조리의 역할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신라의 지증왕 때 우경, 소를 짓는 법 이런 법들이 이제 나와서 생산력을 좀 높였다라는 기록들도 미천왕 때 등장을 한다는 점인데 네. 여기 신라보다 한 1, 200년 빠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어쨌든 계속적인 어떤 생산에 큰 발전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들으면서 이제 죽음의 위협을 딛고 왕이 되기까지 그 역경을 거친 게 약간 고려 현종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강화도령 생각도 저는 좀 그렇죠. 나고. 근데 강화도령은 그 자체로 그 왕 위에 올라간 서사가 너무 없었다면은 여기는 왕 위에 올라가서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만한 그런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고 네. 그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기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고구려라는 특징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면서 오늘 소개해 주신 두 명의 왕 동천왕, 미천왕이 후대 고구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짝 짚어주시면.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들의 신하들 그다음에 백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국가적인 통합을 이뤄낸 게 동천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대외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구려왕이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스스로 이제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로 목숨을 잃게 되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내부를 정비하는 소수리망대를 거치면서 이게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러면 소수리망 때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광개토왕,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흥기의 첫 번째 한번 이게 역사가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성장세를 처음 한번 만들어 경험치를 쌓아줬네. 경험치. 그렇다는 점에서 예. 고구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왕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딛고 고구려 부흥의 발판을 만든 동천왕과 미천왕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